경기 평택을에서는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2개월짜리 월세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조국 후보가 직접 해명을 했는데요. 그 얘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중에 이사 왔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안중에 이사 왔습니다. 예. 아유, 여기도 오셨네. 네, 안중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 계약서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은 이제 2년을 하지 않나요? 이게 1년으로 한 게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저는 안중이라는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서평택 중에서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저의 계획은 당선이 되고 나면 안중에 한번 1년 살고 그다음에 뭐 청북에 1년 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한번 다 살아보자 이런 취지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처음 제기된 의혹인데요. 조국 후보가 2개월짜리 단기 월세 계약을 맺을 것 같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유이동 후보가 평택에 뿌리 내리겠다고 하던 분이 왜 2개월만 계약을 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본인이 지금 1년짜리 계약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납득은 안 가는 것 같아요. 1년마다 옮겨 다니겠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여러 평택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로서도 그렇고 또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동네에서 살면서 그 동네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더 살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져요. 다만 이제 저 공격이 뭐 먹힐지 안 먹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개인적으로는 뭐 전혀 살지 않는 저 노원이라고 하는 곳에 10년 전에 출마했었는데 당시에 제가 3개월 계약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 뒤에 쭉 더 살긴 했습니다만 이제 저 공격이 들어오면 뜨내기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그쵸. 이 동네에서 살겠다고 온 사람이 전세 계약도 아니고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월세 계약으로 했다라고 하면 공격할 포인트가 되는데 충분히 이런 것들은 좀 설명하고 내가 앞으로도 뭐 주소지도 이전하고 앞으로 여기에서 쭉 살아갈 의지를 계속해서 내비쳐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이 선거의 중심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뜨내기라고 하는 공격이지만 평택이라고 하는 곳이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네. 개방성이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여기 살던 사람만 무조건 뭐 돼야 돼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유이동 후보께서 저런 공격을 하실 수 있지만 개방적인 도시를 만들겠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 평택을 만들겠다라고 해버리면 실제로 더 큰 평택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거는 공방이 있는 거여서 어느 쪽에 좀 더 설득력 있게 저런 것들을 잘 공격을 하고 또 쳐내는 데 있어서 시민들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동학 최고위원처럼 설명을 했으면 저도 막 고개를 끄덕였을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선이 되면 안중에 1년, 청북에 1년 정도 골고루 살아보자는 취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조국 후보 측에서는 2개월 계약을 했던 것은 가계약이었고 본계약 때 다시 1년으로 연장을 했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이동 의원이 그러면은 그냥 월세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도 안 되지만 계약서를 공개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맞받더라고요. 이현정 위원님. 네. 그러니까 해명이 자꾸 덧붙여지다 보니까 더 논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일날 계약을 이제 바꾼 거예요. 처음에 계약을 2개월짜리 했다가 바로 당일날 1년짜리로 이렇게 바꿨는데 저는 그거보다 저 이야기가 더 좀 저는 이상했습니다. 뭐 이쪽에 안중에 1년 살고 청북에 1년 살고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생활인이에요. 그죠? 근데 그 지역에 생활하는 분들이 나는 요 지역에 한번 1년 살고 1년 전세 살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보통 집을 전세 계약하더라도 보통 2년 이상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단기 계약을 하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국 후보가 저는 이 처음에 어떤 지역에 내려가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지역성을 처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의 어떤 이 정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금 파악을 했는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아주 비교를 해보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바로 내려가 전세 계약을 하고 주소지도 옮기고 부인도 옮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조국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혀 이 지역하고는 인연이 없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본인이 이 지역에 계속적으로 국회의원을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서 쭉 한 곳에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일반인들이 이쪽 지역 살고 저쪽 지역 살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이동 의원처럼 공격도 먹히는 건데 저는 이 조국 혁신당이 지금 조국 대표 후보도 그렇고
좀 더 지역 밀착적인 지금 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 사실은 여기에 유이동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후보도 지금 저 김용남 의원도 나와 김용남 있잖아요. 후보, 예. 그러려면 본인이 뭔가 이 지역에 정말 뿌리를 내리겠다. 여기서 자기가 어떤 끝을 보겠다. 정치에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떠돌이 하겠다라는 그런 거 이미지가 혹시나 인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네요. 예. 조국 후보는요,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와도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엉뚱하게 왜곡을 해서 공격을 하고 뭐 그런 게 바로 사람 질리게 만드는 거죠. 조국 지지자들이 뭐 원균, 내적 뭐 이렇게 말하면 진짜 무례함.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이 매우 성급하고 공학적이다. 예. 한나란 씨의 개소식을 하는 건 평택을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16일 오는 토요일입니다.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사무실에서 같은 날에 개소식을 연다고 합니다. 지금 뭐 후보들끼리 한 얘기 들어보면 여기도 단일화는 아예 그냥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음 그래픽을 좀 보시면요. 김용남 후보를 지원하겠다라고 나섰던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인천 연수갑의 후보로 뛰고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선조와 원균의 모함, 여기 맞서 싸웠던 이순신 장군이 생각난다라고 하면서 김용남 후보에게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조국 후보가 발끈했거든요. 최진봉 교수님, 원균의 비유를 하니까 이게 좀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모함에 사실은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선조와 원균이나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의미는 저는 그렇게 송영길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비판, 예전에 했던 발언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격을 하면 사실은 뭐 어떻게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당에 있다가 온 사람이 그럼 그 전에 있을 때 당에 있었던 행동들이 다 문제를 삼아버리면 사실은 그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월호 그 관련된 사과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다른 사과를 또 요구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김용남 후보 측에서는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좀 비판하기 위해 송영길 후보가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이제 조국 대표 후보죠. 조국 후보 같은 경우도 그걸 이제 또 저는 저걸 정책으로 이용했다고 보거든요. 원균으로 얘기한 게 외적 뭐 이게 사실 이제 무례하고 그다음에 공격하는 거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예. 방점은 저는 이게 모함이다라는 말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비유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물들을 거론한 것 자체가 뭐 비판의 빌미를 준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가지고 말꼬리 잡고 하는 것도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조국 후보가 이제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자꾸 예전에 그 국민의힘이 있을 때 했던 얘기들을 가지고 문제를 자꾸 삼으면 그렇게 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이 만약에 민주당에 계속 있었으면서 그랬다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 다른 당에 있다가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어쨌든 탄핵 이후에 들어온 건데 그 모든 걸 다 문제를 삼아버리면 사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지역은 후보가 5명이나 되다 보니까 서로 간을 향한 난타전이 가장 좀 심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 평택을 해선 때 아닌 월세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조국 후보가 평택에 단기 월세 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 지역에 진정성이 없다는 공격이 나왔는데 조 후보 측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상대 후보 공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는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경기 평택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힌 조국 혁신당 후보. 예, 안중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 후보가 2개월 단기로 월세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거에서 떨어지면 떠나겠다는 뜻 아니냐는 겁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 후보 측은 급하게 매물을 잡느라 처음에 2개월 계약서를 쓴 것일 뿐 본계약된 1년으로 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는 평택 안에서 1년 단위로 집을 이사해 거주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는 낙선한 뒤에도 평택에서 살 건지 확실히 밝히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강남 부자가 평택 월세 쇼핑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초원지대에 유목민들이 개로 옮겨 다니는 것도 아니고. 떳떳하다면 월세 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조 후보 측은 계약서 공개 계획은 없다면서 과도한 네거티브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는 지지층 결집에 힘쓰고 있습니다. 친명계 한준호 의원과 일정을 함께 소화했고 모레 친명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북콘서트를 엽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